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또, 오늘이 지금 5월 오늘 24일이네요. 24일인데, 지금 시기별로 보면은 아마 지금 남쪽의 따뜻한 지역에는 아마 순들이 거의 한 60 이상 이렇게 나온 곳도 있을 것이고, 또, 지금 약간 추운 지역에는 아직까지도 이제 순들이 이제 지금 한참 나빠져 나와서 좀 이렇게 커가는 그런 과정들일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제 큰 것을 어느 정도는 이제 따뜻한 지역에는 숨막기를 좀 해줘도 되지만 아직까지 지금 좀 추운 지역에는 그래도 숨막기가 아직 할 때는 조금 기다려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끔 하냐 그러면 이 지금 보통 이 사과대추에 보면 열매순과 가지순에 대한 그런 구분과 또 오늘은 그 병충해에 대한 그런 얘기 또 보면 지금 병충해라는 것은 대부분 이제 문의들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하면 잎이 마르고 끝이 마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잎과 끝이 그 마른다는 것은 어떤 현상이냐 그러면은 저희 밭에도 아마 여기 있을 거예요. 하우스 안에도 보니까 있는 것 같았는데, 보면서 제가 이 나무를 설명하면서 그것도 같이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이제 잎이 마르니까는 그게 뭐 다른 병이 아니냐 그러는데, 한번 볼게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방제를 한 번밖에 안 했습니다. 한 번밖에 하지 않았고, 대부분이 이제 그 방제를 이제 제가 1, 2, 3차를 올렸는데 아직 벌써 3차까지 다 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있는데 보통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보니까 이렇게 와도 크게 골짜기다 보니까는 다른 병해충이 그렇게 오지 않아서 좀 안 면도 있지만은 이제 저희밖에 농사를 짓지 않으니까 그래서 외부에서 달라드는 병충이 좀 덜해서 저는 약을 조금 늦춰서 했는데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카메라를 이렇게 좀 같이 바짝 한번 대보실래요?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보시면 이제 대부분 이런 무늬를 많이 해요. 지금 올리는 것도 많이 하고, 이렇게 잎 끝이 이렇게 마른다 이렇게 보면은 마르죠. 이렇게 보이시죠? 그러면은 이렇게 잎 끝이 이렇게 마르는 것이 왜 마르냐 그러고 병이 아니냐 그러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이제 잎이 처음에 나왔어요. 처음에 나올 때 지금 이렇게 많이 커버렸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나올 때 기후가 날씨가 차보니까 추우면서 이제 약간의 그런 그 냉해를 입었던 그런 나무들이에요. 그러니까 냉해를 입어서 나오니까 처음에는 잎이 약간 했는데 커가면서 잎 끝이 이렇게 말란 현상이 이렇게 생겨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 다른 사람들은 뭐 다른 병이다 그러는데 저는 이게 냉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냉해가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 냉해 피해입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잎이 나와서 하는 것들은 그렇지가 피해가 그렇게 없는데, 처음에 이제 이렇게 약한 잎이 나오면서 그런 냉해 피해를 입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나무 같은 경우는 보통 보면은 한 40에서 거의 한 40에서 50 가까이 지금 큰 나무예요. 이렇게 보면은 새순이 빠져나왔는데, 이렇게 되면 보통 보면은 이제 대부분이 뭐 열매순, 가지순 이렇게 제가 설명을 많이 합니다만은, 아직까지도 농사를 이제 초보 농부들은 열매순이 어떤 건지 또 가지순이 어떤 건지 그런 것을 잘 이해를 못 해요. 그래서 오늘은 거기에 대한 설명까지 같이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나무를 이렇게 가까이 클로즈 한번 해보시려면, 여기 대보시면은 지금 이제 이렇게 꽃망울이 이렇게 생기죠. 꽃망울이 생겨서 이렇게 잎 속에서 이렇게 이 꽃눈이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럼 잎 속에서 이렇게 꽃눈이 잡혀 나오는 것은 열매순입니다. 열매순. 여기에는 가지가 빠져나오지 않는 열매순이라고 봐야 되고요. 다시 이렇게 올라가서 요 상부로 올라가서 보면은 이 가지에 이렇게 한번 여기를 바짝 한번 비춰보세요. 비춰보시면은 이렇게 보면은 잎 속에서 여기에는 열매순에는 여기에 보면 이렇게 꽃눈이 잡혀 있지만, 이거는 이 잎 속에서 다시 잎순이 나오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잎순이 이게 나오는 것은 이건 가지순입니다. 다시 이렇게 가지가 뻗어나가면서 요 잎에서 또 다시 줄기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서 다시 줄기가 나오면서 다시 잎이 형성이 돼서 거기에서 2차 꽃이 피어서 열매를 맺어주는 것이 여기 거의 2차 순이라고 해도 되고 가지순이라고 해도 됩니다. 이거는 1차에서 피는 1차 열매순이고요. 그래 요것이 보통 우리가 보면 요걸 가지순이 요 위에서부터는 이제 계속 가지순입니다. 가지순인데 이 가지순을 보통 우리가 몇 개를 놓고 막아야 되느냐? 요게 이제 주로 이제 그 제가 강의하면서도 많이 얘기를 합니다만은 가지순을 몇 개를 둬야 되냐 그러는데 지역에 따라 약간 편차는 있습니다만은 1차에 다는 거 2차에 달려고 하면은 보통 2차 순을 보려면 보통 4개에서 5개 정도를 놓습니다. 가지순을. 그래서 요 가지순이 하나, 둘, 세 개, 요 입에서 나온 게 4개. 이렇게 해서 5개 정도.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농장에 같은 경우는 보통 한 5개에서 이렇게 거의 5개에서 막습니다. 4개, 5개를 가지순을. 그래서 여기에서 열매를 충분하게 달아서 또 저희들이 이제 그래야만이 이 열매가 튼실하고 알도 아주 굉장히 야물고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식의 그런 열매를 다는 이 가지순을 뽑아서 저는 열매를 답니다. 그렇고 일반 대추 같으면 가위 보면 이제 보통 이제 보면 이게 순막기를 다 하죠. 여기 이런 경우는 이렇게 막아서 안에를 뚝 따버리고 여기에서 열매순에서만 열매를 달죠. 그리고 가지순에 대한 것은 꺾어버립니다. 이 어떻게 꺾으냐면 이렇게 뚝 따버리죠. 이걸 버려요. 그럼 보통 이렇게 이제 이런 형식의 이렇게 쭉 따버리고 여기서만 열매를 달아요. 그게 보통 이제 그 일반 복조대추의 그런 거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 순을 3가지 순을 쭉 뽑아서 여기에서 열매순을 4개에서 5개를 뽑아서 거기를 막고 여기에다가 열매를 달아서 저희들은 수확을 합니다. 이제 그 특성이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런 부분 주로 이제 그 우리가 대추라면은 보통 일반 대추, 복조 대추가 있고 지금 홍안이라는 그런 종자가 굉장히 국내에는 많이 있죠. 그리고 여기는 사과 대추는 여러 가지 이제 품종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특히 이제 품종에 따라서 차이는 약간 있습니다만은 열매가 열려주는 차이와 또 그 열매에서 달려 있는 그런 달려주는 힘, 또 거기에 보면 당도 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또 그 당도나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내가 이 나무를 갖고 키우느냐에 따라서 나무 습성은 약간 변화는 합니다. 그래서 각자 키울 때 처음부터 잘 해서 기초부터 잘 해서 키워야만이 좋은 열매를 달 수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수확을 해도 맛있는 당도를 고객들한테 정말 달고 맛있는 사과 대추를 생산을 해서 고객들한테 보내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처음 과정들, 그리고 또 우리가 주기적인 그런 그 방제약, 병이 와서보다는 이렇게 병이 오기 전에 주기적인 약을 해줄 수 있는 거. 그래서 나무가 건강하게 가지고 거기에서 열매를 달아줘야만 건강한 열매를 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또 이렇게 이 나무를 큰 나무를 보지만은 거의가 전지를 다 했어요. 얇게 해가지고 전부 다 대충 전부 다 3가지를 뽑아서 거기에서 새순에서 열매를 달 건데, 지금 이제 잎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이 잎을 한 60씩 뽑아서 다면은 이제 요 가지 사이가 붙어버리죠. 거기가 붙습니다. 이렇게 붙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가지에서 열매를 이제 달 건데, 보통 이것도 지금 가지순이 한 4개 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하나만 좀 더 빠져주면은 끝을 막을 거예요. 막아주고, 이제 보통, 지금 아마 올해 심은 나무들에서는 이만큼 순이 지금 빠져나오지 않는 것들도 있을 것이고, 또 안 빠졌다고 해서 야가 열매를 안 갖다 준다는 건 아닙니다. 올해 심었어도 충분히 지금 이렇게 순이 나오면은
어, 6월 정도 되면 이 순이 급격하게 하룻밤 자고 나도 쭉쭉쭉쭉 올라옵니다. 굉장히 빨리 커 올라와요. 그래서 새 가지 순 이렇게 쭉 올라오면은 올라와서 가슴까지 올라와서 전정을 해서 막아 갖고 주면 거기에서도 풍성한 그런 그 사과 대추가 열릴 수가 있으니까, 오래 심었다고 해서 열매를 안 보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오래 심었어도 열매를 해서 수확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나무들을 이렇게 쭉 한번 여기다 이렇게 비춰보시면은 전정을 해 놓으니까 이게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잎이 보통 보면 하나 둘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가지를 요 세 손을 다 가지고 가면 엄청나겠죠. 그래서 그렇지 않고 이렇게 막을 거예요. 막아서 여기에다 보면은 한 세 개 정도, 한 세 개 정도만 놔놓고 따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 세 개 정도만 위에다가 놓고, 그러면은 요 세 가지에서만 남고, 한 이렇게 보면 한 서너 개, 네 개는 정도는 이렇게 따버렸습니다. 반은. 그래도 요것만 해도 이렇게 축 처지면 굉장히 많겠죠. 그래서 이런 형식의 그런 순 고르기도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끔 순 고르기도 해주시면 되고, 보통 이제 이렇게 상부도 마찬가지지만은 이렇게 가지가 이렇게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이걸 다 가지고 가지려 하지 말고, 이 상부에서도 서너 개에서 네섯 개 정도의 가지가 있면은 아마 가장 좋을 겁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무조건 되고 막 쭉쭉 따지 마시고, 요 나무가 좀 어느 정도 크기를 조금 보고, 그러고 내가 수용을 내가 잡아가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열매를 달 수 있도록 그렇게끔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안쪽에 있는 것들은 죄 부분이 이제 공기가 통하지 않으니까 공기가 잘 통할 수 있도록 필요 없는 가지는 좀 제거를 해서 해주시면 되고, 필요 없는 순도 제거를 해주시면은 나무의 영양가를 한 군데로 이렇게 몰아주면은 이 훨씬 더 잘 크고 더 좋은 그런 건강한 나무를 만들 수가 있는 것이 이 또 사과대추의 또 사과대추만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사과대추는 일반 대추하고 또 틀리기 때문에 내가 어떤 식으로 뽑아서 어떤 형식의 나무를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또 차이점도 틀리고 맛도 틀리고 여러 가지 부분이 다릅니다. 그러니까는 아마 내가 가지고 간 나무들, 또 항상 자기 집에 있는 나무를 전정할 때부터, 전정하는 방법부터 시작을 해서 세 가지 순이 나와서 열매 다는 수확까지의 그런 과정들을 하나하나 체크해 두셨다가 내가 모형을 만들어 보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그런 방식의 나무 키우기 또 수확하기, 이런 방법을 쓰시는 것도 좋습니다. 오늘은 그리고 이제 대부분이 많이 물어보는 것이 오늘 이렇게 한번 찾아볼게요. 이 뭐냐면 빨갛게 여기 부분이 있네요. 그렇죠? 저희도 이렇게 있습니다. 요렇게 한번 대볼게요. 클로즈 시켜주세요. 이렇게 보면은 지금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바짝 대 보시면은 요 안에 거 제가 따버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이렇게 뚝 따가지고 볼게요. 요거는 안에가 복잡하니까 따버려도 될 것 같아요. 자, 이 나무에 보면 이렇게 뿔구스름하게 약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비춰주실래요?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이제 어떤 피해냐 그러면 이게 초파리 피해입니다. 초파리. 이게 초파리라는 것이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잎이 나올 때 여기다가 이 속에다가 이렇게 아까 알을 까서 여기에 보면 이렇게 알을 까가지고 한번 까볼게요. 여기에 봐보면은 이렇게 바짝 한번 대보실래요? 이렇게 대보면 이렇게 하얗게 요 속에다가 알을 까요. 알을 까서 이렇게 또르르 이렇게 말아버립니다. 말아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하면 여기 나중에 가도 여기 잎이 뚝 떨어져요. 그래서 이게 주로 이런 것은 초파리입니다. 초파리. 초파리약은 주로 이제 어느 게 잘 되냐 그러면 코니도가 잘 됐더라고요. 그래서 코니도라는 약을 해서 병충해 예방을 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궁금해 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오늘은 좀 얘기를 했습니다. 예. 또 다음번에는 이제 순 막는
순을 막아서 요게 이제 크면서 보면은 이제 이런 잠깐 이렇게 따볼게요. 여기도 이렇게 따보면 알지만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이 주로 초파리의 이런 피해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저희 밭에도 약간의 그런 것이 지금 생겨 있는데 방제를 하긴 약을 또 해야겠네요. 2차 약을 또 준비를 해서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다음 그때 가서 교육에는 요 순을 막는 가지순하고 순을 한 나무에서 몇 개를 두고 막느냐에 대한 그런 것을 그때는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여기까지 오늘은 하고 다음에 또 해서 또 그때 또 교육을 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